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마케터 김용민, 저는 김지훈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저희 10시, 오전 10시 라이브는 마케팅 퍼널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3단계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단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좀 대표적인 어떤 좀 크게 굴곡이 생기는 단계를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퍼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네. 오늘 좀 날씨도 굉장히 춥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느낌으로 예.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채팅이 올라오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댓글이 많이 달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전 10시 저희가 출근한 지 이제 한 1시간 정도 좀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준비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준비한 건 총 한 3가지 정도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 퍼널 이란, 도대체 마케팅 퍼널이 퍼널 하는데 도대체 퍼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마케팅 퍼널이 왜 중요한가? 물론 퍼널이 뭔지 알아야 퍼널이 왜 중요한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퍼널을 구성하는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시라든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혹은 어떤 질문을 주신다면 그 질문 주신 분의 상황에 맞게 퍼널을 구성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퍼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퍼널 뜻 아시나요? 퍼널 요거일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검색을 안 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사실 처음 이제 입사하고 들었던, 대학교 수업 때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퍼널. 그리고 한국어로 하면 고객 인지 단계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 충성까지 가는 그 단계를 뜻하나요? 퍼널은 사실은 단순하게는 저희 그 깔때기, 점점 좁아지는, 넓은 부분에서 점점 좁아지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깔때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넓은 모수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면서 점점 저희 목표에 맞는 어떤 전환 단계까지 가는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고객의 여정,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고객 인지, 전환 단계까지를 좀 시각화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님 이거 실시간인가요? 네, 저희 지금 현재 오전 10시 실시간 라이브 중입니다. 저희 AMPM 글로벌에서는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라이브를 2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 해두시고 10시, 5시에 들어오시면 여러 마케터들이 진행하는 교육 보실 수 있으십니다. 하이님 댓글 하나 더 남겨주세요. 그래서 퍼널은 깔때기고, 그러면 마케팅 깔때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넓게 퍼져 있는 잠재 고객들 대상으로 시작하던 것들이 저희 어떤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단계별로 줄면서 결국은 최종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고객 여정을 시각화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넓게 퍼져 있는 잠재 고객을 최종 전환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역시 지금 마케터님 깔때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제 경로, 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특히나 이제 고객들이 뭔가 제품을 처음 접하고 또 제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시간은 항상 흐르기 때문에 뭔가 이 구매하는 경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 마케팅 퍼널이라는 단어를 꼭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넓게 퍼져 있는 잠재 고객이 흐르는 경로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출이 발생되기까지의 프로세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넓게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경로, 원인, 뭔가 어떤 경로에서 어떤 목적으로 진행한 액션을 통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마케팅 분석 방식 혹은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 퍼널 구성 시에는 저희가 이제 메모장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렵기는 한데 예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자, 초반 단계는 A라고 할게요. A. 어떻게 한번 깔때기처럼 보이나요? 아니 소름이 돋는 게 네. 두 개씩 빠지네요. 근데 어쩌면 이걸 딱 개수를 생각하고 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는 제가 지금 혹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면 결국엔 초반 인지부터 최종 전환 단계까지 좀 띄울게요. 초반 인지 배달. 가장 최초의 고객이 이 브랜드 혹은 제품을 만났을 때부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 세션으로 들어오고 더 딥하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최종 전환, 뭐 일반적으로 커머스에서는 구매를 이야기하겠죠.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데까지의 경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봤던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보여줬을 경우 혹은 고객이 저희를 찾아왔을 경우 검색을 했거나 혹은 좀 우연히 봤을 모든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네. 그런 상황들이 이 A의 모수 정도라고 한다면 네. 전환까지 가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네. 좀 소실이 됩니다. 손실이 되죠. 그쵸. 모수가. 네. 이 손실이 되는 게 아쉽지만 사실은 이 단계에서 손실이 되는 게 보인다면 그건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이만큼 이탈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초반에 투자한 어떤 비용 대비 이 정도 이탈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이 내부에서 비용은 들지 않지만 만약에 어떤 경로 이탈을 하는 것을 저희가 줄여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러니까 결국 인사이트를 뽑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각화된 어떤 흐름이 마케팅 퍼널이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최종 전환까지 가는 그림을 좀 한눈에 보고 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퍼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네네. 마케팅 퍼널, 마케팅 깔때기, 점점 좁아지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마케팅 퍼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케팅 퍼널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깔때기가 있는데 인지부터 최종 전환까지 발생하는 그 단계에서 왜 줄었는가를 이제 각 단계별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다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찾다 보면은 인지에서 최종 전환까지 가기 위한 가장 많은 고객들을 남기기 위한 일련의 마케팅 이 캠페인들의 조합들이 짜진다면 또 이게 광고 비를 떠나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한 기반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지만 굉장히 모범적인 답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마케팅 퍼널이 왜 중요한가, 굉장히 많은 광고주 분들과 좀 광고를 진행을 하다 보면 혹은 기획을 하다 보면 뭔가 계획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네, 저도 그래요. 계획적으로 하고 싶어요. 계획적으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 계획적으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특히나 마케터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마케터 없이 대표님 분들께서 같이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따로 부서가 나눠져 있지 않고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급박한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도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날씨에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추워진 어떤 날씨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거예요. 오전 9시 그 전부터 뭘 해야 되는데 어제 해놓을 걸, 혹은 오늘 이 추워지자마자 오는 반응들에 대한 어떤 뭐 고객 대응이라든지 CRM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거라서 큰 어떤 좀 세부적인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하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큰 계획은 작은 계획, 뭐 세세한 계획은 어렵지만 큰 계획, 네. 큰 틀에서의 계획은 가능하다. 뭘 하면 마케팅 퍼널에 대한 이해와 네. 준비를 해두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 아까 제가 적어놓은 거를 가져올게요. 결국 이러한 그 시작부터 종료 지점까지의 경로를 네.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단순하게 좀 시각화를 했을 때 네네. 고객들이 처음에 이 브랜드를 처음 경험하는 지점은 첫 번째 지점이겠죠. AA 포인트일 텐데 네네. 브랜드를 처음 경험한 이후의 순간들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마케팅을 해보기 전 마케팅이 아니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알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설을 세우고 예. 하지만 저희가 뭔가 뭐 때때로 갑자기 뭔가 변수로 인해서 확 변하는 그런 포인트들은 좀 소거를 하고 큰 틀에서만 보는 거죠. 브랜드를 처음 보여주고 나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단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다면 들어오는 수치는 본 사람 중 얼마인가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저희 브랜드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저희의 여러 제품들을 구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결국 세션이 yes or no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 제품들을 그렇죠. 그런 어떤 알고리즘처럼 어떤 그 로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최종 경로까지 가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네. 그럼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가설을 세운다면 뭔가 광고주분들께서 원하는 계획적인 광고를 네. 뭐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몸에 배어 있게끔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케팅 퍼널이 왜 중요한가? 계획적인 광고를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의 그렇죠. 계획을. 그리고 이 계획은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데 단계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최종 성과 또한 같이 올라가기. 그렇죠. 영향을 받는다. 레버리지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들어가는데 계획은 결국 저희가 어떤 원인을 통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가설을 세우는 것도 있고 혹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세우기도 하는데 네. 이 경험을 시작과 끝 그리고 한 단계 나눠서 시작과 중간과 끝 그리고 시작과 중간 처음, 중간 둘, 중간 셋, 끝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원인을 통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로 이행을 해보는 것들이 쌓이면 이게 결국 단계가 되고 계획이 되고 마케팅 퍼널로 저희가 뭔가 경험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로 구성이 되는데 단계별로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단계별로 처음에 이 브랜드를 알리는 목표일 때 그리고 네. 알린 다음에 이 브랜드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들어오고 싶게 하는 그 단계 그리고 들어왔는데 제품을 사고 싶게 하는 단계 네. 결국 최종 전환을 향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마다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100%였던 전체 모수에서 손실되는 양이 조금씩 줄겠죠. 단계별로. 그렇죠. 그럼 최종 전환까지 이어지는 양도 뭔가 이제 개선되기 전보다 개선을 단계별로 개선을 하면 늘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케팅 퍼널을 시각화를 해두면 단계별 목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최종 성과의 어떤 개선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 제품을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역산으로 가는 거죠.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 제품을 어떤 사람이 살지에 대한 뭐 예상과 가설을 통해서 포 타겟을 정하고 그럼 역산으로 이 시각화가 나아가는 거죠. 그럼 처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까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거꾸로 가면서 네. 몇 명한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준비해온 표현으로는 네. 자
같은 말입니다. 예. 명확한 단계별 목표에 따라 고객의 경로를 예상해야 네. 단계별 성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최종 전환의 볼륨을 키울 수 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읽고 가볼까요? 명확한 단계별 목표에 따라 고객 경로를 예상해야 단계별 성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최종 전환의 볼륨을 키울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쵸. 또 같은 의미로 퍼널 구성이 나눠지면 단계별 목표에 따라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 광고를 기획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특히나 저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퍼널 구성이 네. 결국은 예를 그냥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정말 즉흥이기 때문에 네. 브랜드, 제품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대상이 있다고 합시다. 네네. 브랜드 제품 A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제품 A를 결국은 처음에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인지, 처음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처음 눈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푸시 형태가 많을 거예요. 예. 아웃바운드라고도 하죠. 네. 아웃바운드라고도 하는데 푸시 형태의 광고로 좀 많이 들어갈 거고 뭐 그 이후에는 인지를 했다. 그럼 저희가 보통 뭐 도달이라는 표현도 쓰죠. 네. 도달. 그 다음에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내가 필요로 하던 제품이다. 네. 혹은 내가 관심이 있었던 혹은 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이 카테고리에서 좀 획기적인 제품이다. 혹은 좋은 제품이다.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네. 이 시각적으로나 좀 정보가 다가오면서 작용을 한다면 뭐 네네네. 흥미를 얻겠고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제품을 내가 지금 구매를 해야 될까? 네. 뭐 현재 뭐 가격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이건 이제 그 광고주 입장에서 네. 뭐 장치를 해뒀을 경우 네네. 더 작용을 크게 하겠지만 고려를 하겠죠. 고려 단계.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환을 일으키게 되는. 그 마케팅 퍼널은 공부하시다 보면 네. 혹은 찾아보시다 보면 이 대표적으로 요런 5개 단계로 많이 나오죠. 인지, 도달, 흥미, 고려, 전환. 그렇죠. 그래서 뭐 A 제품을 처음에 보여주고 뭐 보여준다고 아무나 사진 않잖아요. 네. 처음에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이 제품이 워낙에 잘 후킹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후킹이 되어서 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네. 또 봤는데 이거 제품 재밌네. 이 제품 괜찮은데 내가 살려던 제품이랑 네. 좀 유사한데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고려 단계에서 결국 전환까지 간다. 이런 대표적으로 이 5가지 단계를 가지고 마케팅 퍼널을 구성을 하는 거죠. 퍼널 해서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고객 경험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네. 어떤 경로를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순서대로 이행하는 고객은 네. 사실 잘 없습니다. 또 충동 구매를 하면은 인지하자마자 바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네. 광고가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채널들에서 워낙에 많은 소구점 그리고 많은 이미지들 또 많은 텍스트로 광고가 완전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인지에서 도달로 넘어가게 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마케터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죠. 브랜드가 일단 브랜드 수도 많잖아요. 그걸 다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에서 도달로 가게끔 하는 전문가가 김지훈 마케터님이잖아요. 광고 소재에 대한 라이브 계속해서 촬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무튼 그래서 마케팅을 할 대상 하나를 놓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 퍼널이 구성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예시를 한번 넣어봤고요. 네. 이걸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 퍼널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실제로 마케팅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좀 한 2가지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객 경험에 따른 3단계 구성입니다.
왜 앞에서는 5가지로 얘기를 해놓고 3단계 구성이냐?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 단계 안에 2가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을 시키고 바로 클릭까지 가는 경우만을 한 단계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노출하고 클릭까지 가는 걸 또 계속 떨어져서 보다 보면 단계가 너무 많아지면 또 오히려 계획을 짜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경험에 따른 3단계 구성이라고 한다면 3단계 최초 경험이겠죠? 네네. 고객 최초 경험 접점 만들기. 이게 뭐인지 도달이겠죠. 소구점 구성하기. 그리고 뭐 여기는 다시 인지, 인지 도달, 뭐 흥미 이게 갈 수 있겠고요. 첫 구매 유도, 첫 고객 경험 만들기, 흥미, 뭐 전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 고객 경험에 따른 3단계 구성이라고 한번 저희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까지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을 토대로 좀 3단계로 줄여본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일단은 최초로 이 제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와 도달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 광고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노출이 되고 혹은 이 광고를 관심이 있어 할, 제품을 관심이 있어 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단계에서. 그리고 2번째는 경험 후, 경험 설계 후라고 할게요. 1단계 경험 설계 후, 반응에 따라 분류하기. 이거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득 단계에서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의 이 어떤 포인트를 파고들 수 있을지를 무의식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마케터님들께서 혹은 광고주분들께서도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들일 거고 이 사람들은 이런 언어를 써야 돼 혹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 고민이 많아 를 사실은 좀 인지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 어떤 표현을 쓰고 읽어야만 저희가 좀 더 이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1단계 경험, 그러니까 최초 단계를 만약에 마케팅, 유료 마케팅을 통해서 한번 푸시를 해보셨다면 직접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세제류라고 한다면 뭐 일반 사람들이 모두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특히나 이제 주방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쓰겠죠. 맞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소구점, 소구 표현, 소구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쵸, 달라지죠. 많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세제 제품이라고 한다면? 세제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제 엄마들이 세제로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 그 컵 안에 잔존 세제들로 인해 1년에 마시는 잔존 세제가 소주 컵으로 한 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잔존 세제 없이 깔끔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거품이 잘 난다. 거품이 잘 난다. 세정력이 좋아야겠죠. 뽀득뽀득하다. 향기가 좋으니까 더 나아가서 남편도 설거지를 하고 향기가 좋으니까 그런 멘트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게 이제 1단계 이제 최초 경험한 후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뭐 좋은 어떤 멘트라든지 좋은 이제 소구 표현들은 좀 디벨롭을 시키고 뭐 좋지 않은 반응이 좋지 않은 것들은 좀 소거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정반 합의 과정이죠. 쭉쭉 올라가는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결국은 첫 구매, 그러니까 첫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첫 경험을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언어를 구성하는 게 이제 고객 경험에 따른 3단계 구성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전환 단계에 따른 3단계 구성. 저희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결국은 고객 여정을 저희가 뭐 역산해서 보든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고객 여정을 최소화로 단순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환 단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보면 단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아웃바운드형 광고를 통해 최초 노출.
물론 아웃바운드형 광고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최초 노출될 수 있는 그냥 모든 채널을 다 이야기하는 거긴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액션들은 도달, 노출, 방문, 이탈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물론 여기 전환도 있겠지만 요즘은 1단계만으로 사실 전환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광고주분들께서 저희가 이 매체로 했는데 전환이 바로 안 나와요에 사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똑같이 1단계 이후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쵸.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분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간 타겟별로 타겟, 노출된 타겟들을 가지고 반응을 좀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응, 뭐 분류, 세분화, 소구 포인트도 될 것 같습니다. 소구 포인트 발굴. 그리고 노출 지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노출 지면에 따른 뭐 결과 분석,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단계 이후의 광고를 분석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1단계와 같은 뭐 아웃바운드형 광고를 뭐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리타겟팅. 처음으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죠. 그래서 모수 중 반응이 있는 타겟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이게 이제 2단계에서 크게 2단계에서 저희가 행해야 하는 액션인 거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결국 구매. 3단계에서도 똑같이 리타겟팅. 구매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구매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플러스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준비. 이거는 LTV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결국 이 고객들이, 이 타겟들이 저희 제품을 어느 주기를 가지고 좀 구매를 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처음에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정도면 제품을 다 사지 않으셨을까요? 다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새로운 제품, 저희가 리뉴얼된 제품이 있는데 한번 들어오셔서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하는 CRM 메시지를 통해 뭐 재구매 유도, 뭐 리텐션이죠. 플러스 충성 고객화. 물론 CRM 메시지에는 그냥 단순히 리타겟팅도 있지만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어떤 이 제품에 대한 뭐 리뷰를 남겼는지 혹은 후기를 통해 제품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거나 뭐 보완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같이 좀 던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브랜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정보성 메시지라든지.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 고객들의 이 LTV에 따라서 주기에 맞춰서 리타겟팅을 해서 예전에 사용하셨던 그 제품이 새로 나왔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여러 목소리를 담아 단점들을 보완했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한다를 통해 재구매 유도도 하고 그러면 결국 고객들은 이 브랜드가 발전해 나간다는 그 모습을 보고 좋은 에너지를 얻는 거죠.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이 3가지 전환 단계에 따른 3단계 구성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마케팅 퍼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민 마케터님 혹시 충성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나요? 제가 충성을 하고 있는 제가 어떤 그 브랜드를 계속 구매를 하는 저는 있죠.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물론 뭐 평생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평생 충성이라기보다는 현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뭐 향수 브랜드가 있죠. 저는 포멘트. 포멘트. 포멘트라는 브랜드를 저도 처음에 접하게 된 건 어떤 이제 지인분의 선물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거 향수 냄새가 되게 좀 섬유유연제 같은 향인 것 같은데 뭐냐라고 물어봤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그 제품에 대한 제품성으로 좀 좋은 경험을 해서 계속 재구매를 하는. 그리고 여기 브랜드에서도 마케팅 굉장히 잘해요.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뭐 생일이면 생일 쿠폰이라든지 사용한 제품에 대한 어떤 후기를 들려달라고 한다든지 물론 그 데이터는 그 브랜드에게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실제 제품이 계속 리뉴얼돼서 나왔을 때 정보성이라든지 여러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 제가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거나 했을 때 또 구매를 하는 거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한 번 충성하면 저는 끝까지 가는 아,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정말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이제 수많은 브랜드에서 카톡 메시지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관심 없는 데에서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충성하고 있는 그 면도 크림을 파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메시지는 다 읽고 심지어 뭐 새로 나온 거 없나라고 들어가서 보고 이제 그 홈페이지 자사몰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오락이 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제가 충성하기 위한 첫 그 접점은 그것도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소개? 예, 용민 마케터님이 괜찮다고 해서 계속 말하니까 아, 어딘지 알겠네요. 광고를 안 봤는데 벌써 그냥 저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충성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나눠놓긴 했지만 결국은 이 1단계가 저희가 아웃바운드형 광고 플러스 3단계를 경험한 충성 고객들의 어떤 바이럴? 진짜 바이럴인 거죠. 이게 정말 큰 거 그러니까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1단계에서 3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단계로 진입한, 그러니까 3단계에서 이제 노출이 되고 실제로 3단계에서 구매를 하거나 좋은 경험을 한 이 충성 고객분들은 새로운 1단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증식을 하는 거네요. 아, 계속해서 선순환 네. 구조를 만드는 거죠. 무시할 수 없죠. 네. 진짜 이게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케팅 퍼널이라는 건 고객 이제 경험을 설계하거나 고객 구매 여정을 따라서 네. 결국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관찰하고 네. 실제로 저희가 가설을 세워서 그 경로대로 오는지 분석하고 네. 또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하기 위한 네. 시각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마케팅을 그렇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너무 친숙하게 많이 아실 들으셨구나.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은 네. 여기까지 준비를 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대행사 직원으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도 그렇고 마케팅 팀장님들도 항상 하는 말이 이번 달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좋나요? 근데 그 성과를 보는 관점이 이제 대체로 로하스 혹은 DB 단가 이런 전환이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 푸시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전환을 잘 내기 위한 마케팅 방향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단계에서만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극적인 소재를 만들어야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이제 하지만 또 용민 마케터님처럼 큰 대기업 브랜드를 운영해본 그런 마케터님들은 확실히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발전시켜야 했고 또 경험도 쌓아 나가야 될 것 같다. 좀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각 마케터들마다 네.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저희는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살리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네. 마케터님만큼 소구점을 잘 구성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귀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이제 마케팅 퍼널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을 하는 어떤 계획에 대한 네. 좀 고민이 좀 많으시거나 혹은 좀 연간 뭐 분기별 월간 계획을 좀 차근차근 저희가 정말 목표대로 세워서 좀 하나씩 성과를 이뤄내면서 결국 최종 전환까지 좀 성과를 높이고 싶어하는 볼륨을 키우고 싶어하는 광고주분들께서는 뭐 저희 뭐 지훈 마케터님이나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